왜 우리는 그 가족 소통, 사실 가족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이 소통이 어려운 걸까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늘 모든 강연에서 얘기하지만 관점만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가 사회생활을 한 20년 넘게 했습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 사실은 저에게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들은 고객님이라는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처음에 일을 시작했었던 거는 승무원이란 직업을 가졌었거든요. 그 앞에서 감정노동이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감정노동자들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도 사실은 고객이고, 또 그 감정 노동자들에게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것도 사실은 고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제 생각이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고객을, 저에게 무언가를 주시잖아요, 고객님들은. 우리가 교환하는 거죠. 내가 교육을 시켜드리면 그분은 저희 주머니에 이제 뭔가를 주시잖아요. 무언가 교환을 하기 때문에 나도 그분께 화가 나지만 웃으면서 대화 나누기도 하고 그러는데, 내 남편, 물론 제가 돈을 벌어오는 것도 있지만 생활비 저희 남편이 내요. 정말 착한 남자죠. 남편이 생활비를 대주는 남편이면 똑같이 내 주머니에 뭔가를 넣어주는 사람인데, 왜 내가 고객들한테 하는 것처럼 못하고 그냥 나를 다 이해해 주라고만 할까? 비행기 타다 보면 18시간이래요. 비행기에서만 어쩔 때. 근데 그 비행기 18시간 일하기 위해서 그 전에 4시간 전 출근하거든요. 그럼 집에서 여자들 어떻게 해요? 메이크업하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24시간 더 일할 때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여러분이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승무원들이 피곤하다고 웃질 않아. 그리고 그냥 알아서 드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은 어떨까요?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저 프로답지 않은 사람 때문에 내 기분이 상했다고 하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더 서비스를 요구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전의 직업, 그 감정 노동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드리는 겁니다. 왜? 접점에서 완전 극한까지 가봤어요. 내 몸을 찌르는 사람, 엉덩이를 쿡쿡 찌르는 사람, 반말은 뭐 욕이나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고객들도 봤거든요. 그런데 엄청나게 수준 높은 고객들도 많이 봐왔던,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를 배우게 했던 그 접점의 생활이 나에게는 행복이었다. 그리고 내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내 선물이다 라는 생각을 했죠. 그걸 어디다가 접목시키면 돼요? 가족에게 똑같이 하시면 되겠더라고요.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어느 기업이든 리더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쵸? 리더가 정말 품위가 있으시면 조직원들도 다 품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통을 중요시 여기면 소통도 하고 뭐 이벤트도 하고 무언가를 하게 됩니다. 기업에서 그래서 리더십 훈련을 시켜요. 우리 회사만에 뭐 리더십 별게 다 있어요. 저희는 뭐 매너 리더십도 있다고 하고 카리스마 리더십도 있고 뭐 어쩔 때는 뭐 감성 리더십도 있고 정말 리더십이 많은데, 중요한 건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기업이나 어디에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가족이 또 똑같다고 했죠. 우리 가족에게도 리더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리더가 고객 관리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리더가요, 조직원을 고객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 밑에 있는 쫄따구라고 생각하죠. 거기 리더십 발휘 안 됩니다. 그 앞에서는 막 움직일지 몰라도요, 자기 자리 와서 딴짓합니다. 그냥 내 성과 낼 것만 내 것만 생각하게 되어 있죠. 서로 소통해라, 화합해라 이런 말이 들릴까요? 속으로 무슨 생각할까요? 너나 잘해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똑같아요. 우리 가족에도요, 리더가 필요하거든요. 고객처럼 대하기 위한 리더가 필요한데, 그 리더는 누가 돼야 됩니까? 아빠? 엄마? 아니면 딸?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가족에게 리더가 분명 있어야 되는데 분야별 리더가 있으면 된다. 그쵸? 예를 들어서 저희 집의 살림은 남편 리더가 하시고, 예를 들어 집안의 소통 관리는 엄마 리더가 하시고, 저희는 좀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청소를 할 때도 서로 나눠요. 설거지는 아빠, 집안 정리는 엄마, 빨래는 딸. 좀 뭔가 이상하죠? 이거 평상시에 듣지 못하던 말이라서 저희 이제 시부모님이 이것만 안 보시면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좀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서로 역할 분담을 하면서 이거에 대한 리더는 뭐를 하는 거죠?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렇죠? 청소에 대한 책임에서 정리정돈 제대로 안 되면 제가 혼나는 거예요. 그렇죠?
설거지 제대로 안 되면 저희 남편이 혼나는 거겠죠. 빨래가 제대로 안 되면 딸이 혼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빨래를 못할 때도 있죠. 정리정돈이 안 될 때 있어요. 근데 책임감을 가진 리더는 어떤 걸 할까요? 요청합니다. 도와달라고. 엄마, 내가 요즘에 시험 기간인 거 알지? 그러니까 요번에는 빨래를 좀 어머님께서 해주셔요. 아니면 아버님이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제가 실내화는 빨게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건 거예요. 그 아이가 무언가를 하는 건. 그리고 내가 같이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이분이 시간이 남아서 그냥 뭐 내리사랑이니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서로 그냥 주고받는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리더가 나를 케어하는 거죠. 사실은 가족뿐만이 아닙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그렇고, 그죠? 친구를 만날 때도 그렇고, 또 회사 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내가 상대방, 나 아닌 모든 사람을 고객이라고 생각하면서 저 고객에게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막 그 집을 짓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현장에서 현장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어떤 분에게 여쭤봐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뭐래요? 뭐예요? 밥벌이 밥 먹고 밥벌이 하려고 지금 고생하고 있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뭐란대요. 지금 예술 작품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아마 그런 사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내가 집에서 나는 지금 어떤 존재인가? 어떤 리더로서 활동하고 있는가? 나에 대한 자존감이 있다면 소통이 안 될 리가 없고 그리고 서로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는 이런 생각해 주셔야 돼요. 고객 관리에서도요. 기본적으로 집중 관리를 하는 때가 있어요. 현명한 주부라면 이런 생각하면 됩니다. 고객 대하듯이 하시면서 명절 때 같은 데 있죠. 우린 추석인데요. 명절 때는 똑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평균적으로 이혼율이 가장 높은 게 명절 이후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명절 때 받은 그 스트레스 하나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그쵸? 두고 받다가 두고두고 했다 쌓였다가 아니래시잖아요, 우리 어머님이. 그죠? 터진 거 그날 터진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리더로서 관리를 어떻게 해요? 좀 특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때 특별 관리하는 기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조금 더 편해져요. 마음이 조금 더 편해지면서 소통이 또 힘들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요. 다른 시어머님께서 배우시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딸이기 때문에 시댁에 갔다가 막 명절을 치르고 그다음에 친정집에 가면 저희 동생 남동생이 있는데요. 남동생은 벌써 또 어디로 가요? 저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얼굴을 마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 리더님께서 시어머님께서 먼저 제안해 주시더라고요. 올해는 한번 먼저 친정집에 갔다가 오는 게 어떻겠니? 근데 정말 너무 스마트하고 현명하신 여성분이라고 느껴지는 게 그래야 제가 아가씨와 형님과 함께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쵸? 거기도 마찬가지인 거였던 거예요. 내 관점 살짝 바꾸니까 너무 행복하게 소통을 할 수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걸 또 양보하기 시작하냐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무조건 자고 가고 아니면 제가 만약에 시댁에 먼저 오게 되면 먼저 당연히 저희 같은 서울이라 먼저 안 가고 새벽에 와라 새벽에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먼저 갑니다. 적적한 먼저 달래드리고 그러면서 같이 놀다가 그죠? 그 하루만 새벽에 일어나면 되거든요. 그쵸? 하루만 새벽에 일어나면 어머님 사랑을 6개월 이상 받아요. 그때만 특별 고객 관리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리더가 나를 인정해. 또한 또 내가 리더로서 우리 딸아이 그리고 또 우리 남편 또 우리 남편도 리더로서 자기 마누라 관리를 잘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얘기해요. 힘들었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관점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을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고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고객 중에서도요, 요런 고객 있죠. 진상 고객이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호감 고객이 돼야지. 여러분의 그 고객님들은 진상이십니까? 댁에 계신 그분들? 약간 그쵸. 약간 진상이면 저희 신랑도 예전에 진짜 진상이었어요.
예, 진상이어서 남자들은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기간을 좀 뒀어요. 한 3년간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진상짓을 한다면 난 이 사람과 못 산다. 너무 충격적인 얘기인가요? 딱 3년 기간을 뒀어요. 아직까지 살고 있습니다. 네. 다행히도 지금은 호감 고객. 다행히 딱 3년 차에 확실히 호감 고객으로 바뀌더라고요. 제가 먼저 고객으로 돼야 돼 진상이지만 내가 먼저 호감 고객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 봤어요. 여러분, 진상하고 호감 고객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진상 고객은 호감을 호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권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냥 호감에 의해서 이렇게 뭔가 친절을 대하는 건데 당연히 여자니까 그런 건 제일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근데 호감 고객은 그럼 어떤 거예요? 호감을 호감으로 받아주는 사람이에요. 제일 진상이 내가 친절한데 당연한 거지. 더를 바라는 거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을 차려주면 마누라가 당연한 거 아니야? 갔다 와서 피곤해서 자긴 누워있는데 내가 밥 차려주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 그거 뭐예요? 진상 고객이에요. 호의로 받아들이는 호감 고객과 또 호의를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이는 진상 고객이 있는데, 자, 상대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는 무슨 고객입니까? 혹시 엄마 아빠가 해주는 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진상인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엄마는 체력이 뭐 남아 돕니까? 사실 그죠?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생각만 하면 우리 소통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싶고 내 권리를 인정받고 싶고 진짜로 소통 잘해서 나 칭찬받고 싶다. 그럼 뭐 되시면 돼요, 우리? 호감 고객이 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오늘 소통의 비밀 첫 번째로 여러분께 우리 가족도 고객이다.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호감 고객이 되자. 만약에 이 고객이 진상이면 한번 기간을 둬보세요. 그리고 한번 내가 노력하는 서비스를 한번 해보세요.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된 고객이라면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허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